반갑습니다. 문현석의 이맘때, 이제는 내 마음을 만날 때입니다. 자, 오늘은 불행한 기억이 나를 괴롭힐 때, 또 안 좋은 기억들이 나를 괴롭힐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기억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기억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걸 봤는데 기억한 건 다 다르죠? 나중에 이야기해보면 서로 기억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들은 바도 서로 다르고요. 이거 왜 그렇죠? 똑같은 걸 봤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기억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실험을 해봤어요. 같은 소설을 읽게 하고요. 약 15분 후에 그 소설의 내용을 이야기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15분 후에 했던 기억도 다르고요. 30분 후의 기억이 또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희한하다, 너무 재밌다라고 해서 실험을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억 왜곡에는 크게 두 가지의 작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긍정 편향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기억이 왜곡된다라는 실험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자기 긍정 편향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다 더 자기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편향이라고 하는 건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러 명이 함께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요. 여러분이 그 여러 장의 사진 중에 한 장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한 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죠? 그렇죠. 내가 잘 나온 사진이죠. 네.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눈 감고 막 바보처럼 나와도 상관없어요. 나만 예쁘고 잘 나오면 되는 거죠. 그 사진을 고르잖아요. 맞아요. 나에게 좋고 긍정적인 그 기억만을 나는 편향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건요.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생각, 이것에 어울리는 것을 또 편향돼서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주면 그걸 기억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는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자기 긍정 편향과 확증 편향,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기억으로 남게 되고 그게 긍정적으로 변하면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만 다시 부정적인 기억이 되면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또는 불행한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요. 두 집단에게 똑같이 교통사고가 나는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비디오를 보여주고 한 집단에게는 이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몇 킬로의 속도였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고요. 다음 집단에게는 같은 비디오를 보여주고 이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몇 킬로미터로 충돌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어느 집단이 더 속도가 빠르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예상이 되시죠? 네, 바로 충돌했을 때 라고 질문했던 집단이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결론내 본 결과 우리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오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기억이 실제로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불행하고 괴롭다라고 생각되는 기억도 실제로 그렇게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기억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재밌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기억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물론 정확히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괴롭고 불행한 기억들이 마구마구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건 내 맘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어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일어나요. 밥 먹다가도 갑자기 일어나고요. 한가하게 그냥 앉아있다가도 생각이 나고요. 또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 보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죠. 그래서 날 자꾸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 괴로운 기억 어떻게 우리는 대처하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또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기억은 마치 TV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V 프로그램이 자꾸 재방송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괴로운 기억들이 현실 세상에서는 없어졌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기억에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건 마치 TV 재방송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TV 재방송을 보다가 대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은 채널을 돌리면 돼요. 다른 채널로. MBC 보다가 KBS로 돌리면 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TV를 꺼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행하고 괴로운 기억이 날 괴롭힐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쉽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채널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끔 막 괴롭고 힘든 기억들에 매몰되어 있을 때 TV나 정신의학계에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바쁘게 사세요. 취미생활을 좀 더 많이 가져보세요. 나가서 운동을 해보세요. 라고 조언을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 채널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무언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 불행한 기억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 당장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병원 가면 주사 맞으시죠? 엉덩이 주사. 부끄럽게 우리 간호사분께서 엉덩이 주사를 놔주시잖아요. 그 주사 맞을 때 바로 주사 안 넣죠? 네. 한 손으로 ong덩이를 톡톡톡톡톡 두들깁니다. 볼기짝을 두들기죠. 두들기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엉덩이를 두들길까? 나중에 알아봤더니 엉덩이를 우리가 툭툭툭 두들기는 동안 우리의 의식은 그 엉덩이를 두드리는 그 고통이 일어나는 곳으로 의식이 쏠려 있습니다. 그 의식이 쏠려 있는 사이에 따가운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식은 이 엉덩이를 때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 있기 때문에 주사가 따끔한 이 의식에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이 주사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때리고 있는 그 감각에 가 있는 거죠. 이렇게 채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괴롭고 불행한 기억이 일어날 때 다른 무언가로 나의 의식 채널을 바꿔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요, 술도 마시고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바쁘게 막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때는 그런 불행한 기억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가해지면 또 불행한 기억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TV의 채널을 꺼버리듯이 나의 의식을 꺼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의식을 꺼버리라고 했더니 그럼 죽으라는 얘기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의 의식을 꺼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 받으면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그것도 의식을 꺼버리는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그건 이제 강제 종료를 해버리는 거죠. 일종의.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의지대로 그 TV 채널을 끄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불행한 기억이 일어났을 때 그 불행한 기억을 의식하고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또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건 실제로 해보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머리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요.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아마 1회 때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흙탕물을 맑게 만드는 방법 뭐였죠? 그렇죠?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지켜보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고 이걸 깨끗하게 어떻게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개입하면 할수록 흙탕물은 더 더러워지죠. 그냥 있는 그대로 가만히 관찰하고 두는 겁니다. 우리 의식작용도 그렇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실체가 아니라 그냥 재방송 같은 거예요. 생겼다가 다시 사라지는 겁니다. 또 사라지면 안 나오냐? 그게 아니라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를 계속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그래서 불행한 기억이 딱 일어났을 때 또 재방송을 하고 있네? 하고 나의 의식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불행한 기억이 일어났다는 걸 먼저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차려야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불행한 기억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불행한 기억에 계속 매몰돼서 우리는 불행하고 괴롭고 그 감정에 빠져 삽니다. 빠져 살게 돼요. 그런데 알아차리면 재방송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거 재방송이니까 빨리 꺼버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요. 심리학에서 코끼리 실험이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코끼리 생각 안 납니까? 아니죠. 방금 다 코끼리 생각하셨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우리 머릿속엔 코끼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의식 속에 남아서 그것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의식을 계속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꺼버려야지라고 하는 생각도 개입인 거예요. 개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또 재방송하고 있구나. 내 고통스러운 기억이 일어났구나 하고 마치 흙탕물을 맑게 만드는 것처럼 나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일어난 것을 그대로 인식하고 지켜봐 줘야 됩니다.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코끼리 실험. 기억하면 안 돼. 기억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몰고 간다는 거. 그러니까 개입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 의식이 점차 가라앉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이 경험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내가 나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인식하고 바라보는 힘이 점점 쌓일 때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점점 빨리 사라집니다. 이게 마음의 힘이에요. 이걸 다른 방법으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원리를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다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고통스럽고 불행한 기억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라. 이건 마치 TV 프로그램의 재방송 같은 것이니 채널을 돌리거나 TV를 꺼버리면 된다. 채널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운동을 하거나 바쁜 일을 하면 우리의 의식 채널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된 것처럼 느끼지만 또다시 의식은 나를 사로잡게 되죠. 그래서 제가 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의식의 채널을 꺼버리는 거죠. 꺼버리는 것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나의 불행한 기억이 일어났을 때 그 의식을 알아차리고 개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켜봐줘라. 왜?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그 의식이 또 나를 고통스럽고 괴로운 기억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의식이 딱 일어났을 때 괴로운 기억들이 딱 일어났을 때 또 TV 재방송을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볼수록 그 힘이 점점 쌓일수록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점점 빨라지고요. 또 다시 기억이 일어났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기억이 사라지는 힘이 점점 더 쌓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불쑥불쑥 괴롭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일어났을 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문현석의 이맘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